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후 첫 주말 맞게 됩니다. 그동안 신규 확진 환자가 크게 줄었었죠. 하지만 수도권에서 지금 지역 감염 사례가 나와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대구 지역에서도 감염 경로 불명 환자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대구는 등교 계약 시작되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발동을 했는데요. 대구 상황 살펴보고 또 수도권의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의 김동훈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되고 한 사흘 정도 지났습니다. 헌데 지금 경기도 용인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이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직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이 클럽에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계속 확진자가 안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한다는 얘기는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완화하는 겁니다. 완전히 계속 확진자가 0명이 나오기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3명이 나왔지만 아마 이 정도는 질병관리본부나 다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 예. 이렇게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확진자의 상당수가 대구에서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병동도 부족할 때가 있었고요. 대구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2월 말이나 3월 초에 비하면 지금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시민들도 생활 속 거리두기 열심히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입원 환자가 많을 때는 300명, 400명씩 확진자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저희 병원에는 한 100여 명, 대구련에 200여 명 정도 입원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급증할 때에 비해서는 지금 좀 많이 안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구 시민들의 일상은 지금 어때요? 네, 처음에 확진자가 늘어날 때는 집 밖에 나오시는 게 두려워서 네. 나오질 않으셨고 병원에 오면 감염될까 두려워서 오지를 않으셨는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고 병원에도 이제 진료받으러 또 수술받으러 나오시고 네. 표정이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많이 좀 밝아지셨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만 많은 감염 관련 전문가들은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좀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대구 상황을 보면은 확진 환자가 신규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최근에 3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한 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셨고 두 분은 개인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다가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는 저희가 모르는 지역 사회에 지금 감염된 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0명이 된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완전히 없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한두 명씩 나온다는 얘기는 네. 저희가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좀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질병관리본부의 김강립 차관이 그 대구 경북 지역의 다른 취약 위험 집단이나 시설 등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 현지 의견을 참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쪽에 어떤 취약 집단이 있습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차관님이 어떤 취약 집단을 말씀하시는지는 자세히 듣지를 못해서 네.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3월, 4월 넘어오면서 보면 요양원이나 그런 쪽에 어르신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는 좁은 공간에 많이 입원해 계시고 움직이기 힘드시고 그래서 그런데 아마 그런 좀 취약한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입원해 계신 분들도 보면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네. 병원으로 이 전담병원으로 옮겨 오신 다음에는 치료를 지금 잘 받고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꾸고 나서 정부는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 내놨습니다만 특히 대구시가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대구시 자체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법령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예, 저도 며칠 전에 듣고 좀 놀랐는데요. 예. 권영신 대구시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네. 그 핵심은 뭐냐면, 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대구 시민이지만 시장님한테 명령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 행정 명령은 뭔지를 좀 찾아보니까, 예. 행정 목적을 위하여 직권으로 내지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시가 사실 준비를 많이 못해서 사전 네. 준비를 못해서 시민들이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고통을 겪었는데 네. 그 사실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높은 시민 의식으로 그걸 극복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마치 무엇을 어길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잠재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실천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니까 상당히 자존심이 좀 일단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급여 지급이라든지 선별진료소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제일 늦었거든요. 늦었는데 예. 이렇게 오히려 벌금 매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빨리 이렇게 하시니까 시민들이 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구시 발표를 보면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 최대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변의 대구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그렇죠. 일단은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마스크 제대로 챙겼는지 확인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300만 원이 어떻게 결정된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도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이 금액도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이런 벌금을 매기겠다는 건지 그냥 대중교통시설, 공공시설, 대중교통수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시민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대구가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 보건단체라든가 아니면 의료진들, 감염 전문가들과 좀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논의 없이 시작된 것인지요? 예, 저도 지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리려면 사실 감염학을 하신 전공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예방의학 전공을 하신 분들이나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명령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좀 많이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여론이 그렇다.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얘기하시는데 네.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를 갖고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이 많은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은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 왜 지금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더 이렇게 강력한 그런 시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설득을 하고 행정명령을 내리셨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대구의 경우는 이게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지키기를 권고하는 생활 수칙도 더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정부에서 이미 내놓았는데요.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두 가지를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구에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 200여 분의 시민대표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네. 분들하고 화상통화를 시장님이 하셔서 이거를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손 씻기, 손 소독 자주 하기, 그다음 두 팔 간격으로 건강거리 유지하기, 2번 이상 하루에 환기하기, 그다음 집회 모임 자제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 이렇게 7가지를 지금 네. 발표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생활 수칙들을 좀 더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주로 비말 감염, 침방울에 의해서 튀는 감염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자꾸 마스크를 얘기하시니까 예. 마스크만 잘 쓰면 모든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침방울이 튀어서 우리 책상이나 우리 주변 또는 우리 손에 묻었을 때 그것이 코나 입으로 들어와서 감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손을 잘 씻고 손을 소독을 자주 하고 또 본인 가까이 있는 이런 물건들 그런 것을 깨끗하게 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밀폐된 공간, 좁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환기를 가능하다면 자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고3부터 등교 수업 시작됩니다. 김 교수께서는 이 학생들의 등교 어떻게 보세요? 예전은 중3하고 고3만 개학할 줄 알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6월 1일까지 이제 모든 학년이 개학을 한다고 해서, 솔직히 좀, 걱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교육당국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개학을 결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개학한다면, 개학에 따른 어떤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도 보면 식당에 가보면 아크릴판 같은 걸로 전부 이렇게 가려놨거든요. 옆사람하고 대화를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학교에도 당연히 학생들 급식하는 곳이나 아니면 책상도 간격을 당연히 2m 이상 이렇게 띄워야 될 것 같고요. 예. 교실이 좀 과밀해서 그게 불가능하면 강당 같은 곳에서 좀 거리를 두고 수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은 이 마스크를 계속 낄 수 없는 학생들, 끼기 힘든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예. 다른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다른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할지 선생님이 만약에 50분 수업을 하시는데 마스크를 계속 끼고 수업을 하시면 호흡이 상당히 힘드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그런 어떤 앞에 아크릴판으로 가려준다든지 그런 좀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셔야지 이거 개학을 해도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대구가 정말 폭발적인 환자 증가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 자원 부족 현상 이것 크게 실감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19 환자 치료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제일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기도 한데 확진을 받고도 좀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집에 머무시다가 이렇게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 대구에 병상이 25,000개나 있는데 환자가 수천 명 발생했을 때 입원을 못 하신 게 아니고 불과 몇십 명, 몇백 명 발생했을 때도 입원을 못 하신 거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대구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너무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공공병원이 대구에 500병상이 채 안 되는 대구의료원 지금 하나뿐입니다. 네. 사실은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던 적십자 병원이 있었는데 그래 크지도 않는 적자를 낸다고 해서 2010년에 폐원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공공병원의 적자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치료하고 무료 진료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적자라서 그거는 착한 적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 적자를 이유로 이 공공병원이 폐쇄되어 버리니까 지금 대구의료원 하나밖에 안 남은 상태고요. 국가지정음압병상도 이 250만 대구에 10개밖에 없는 상태고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역학조사관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역학조사관 1명이 환자 한 분 역학조사하는데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처음부터 제대로 된 역학조사는 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고 대구 첫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 무려 30일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면 병상을 미리 확보를 하고 어떤 민간 역학조사관을 좀 모셔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 준비마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구에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을 좀 글쎄요 여러 가지 사례로 삼아서 좀 다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 확진자가 0명씩 며칠 되고 이렇게 이런 시기가 저희가 방심하거나 안심할 시기가 아니고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이게 언제라도 다시 재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감염력이 상당히 높은 바이러스 진화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빨리 공공병상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공공병상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번에 보면 경증 환자는 격리병상 또는 음압병상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저희가 확진된 아주 기저질환이 심한 그런 분들은 병실이 없어서 댁에서 머물러야 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긴 것은 공공의료 체계가 없는 거거든요. 감염병이 확산될 때 어떻게 진료할지 어떻게 치료할지 체계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공공의료 인프라를 빨리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감염병이 확산이 됐을 때 어떻게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하고 어떻게 치료할 건지 그런 시스템을 지금 빨리 갖추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빨리 좀 안정적으로 잡혔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도 보면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2차 확산될 때 훨씬 더 이렇게 치사율이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드러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면 감기 이외에 더 심각한 병들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번에 코로나19가 저희 곁에 왔을 때 사실 이렇게 공공의료가 부족하구나. 그다음에 요양병원 문제들 이렇게 노인들을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지금 빨리 좀 개선을 해야지 저희가 더 큰 어떤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이 되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잘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돌아보면 메르스 때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메르스 때는 병원 중심의 어떤 전파였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힘들지 몰라도 메르스 때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좀 그나마 초기 방역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큰 것은 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던 것 같습니다. 메르스 때는 저희 의료인조차도 도대체 어느 병원에 환자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과해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정보를 공개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방역에는 훨씬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더 큰 것은 질병관리본부나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따라서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방역은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 잘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치료의 부분으로 오면 대구만 보시더라도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방역과 치료 두 개가 동시에 잘 되어야지 국민들이 이런 감염병 확산이 되었을 때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치료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미흡했던 점들 그 주로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이고 어떤 체계가 없는 거니까요. 그것을 빨리 좀 튼튼하게 새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되고 있고 이제 주말 맞습니다. 끝으로 좀 확산 막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가면 좀 지치고 피곤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얘기도 듣기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어차피 저희가 계속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게 언제나 재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마스크를 끼는 게 사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생활 속 수칙들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잘 지키고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마스크 때문에 벌금을 매긴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 마스크도 구하기 힘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생활 속에서 조금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아보는 왜냐하면 같은 바이러스라도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훨씬 더 가혹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의 김동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